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강민지입니다. 사람과 가까운 동물하면 강아지나 고양이가 떠오르기 마련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길고양이는 시민들의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캣데디라고 불리면서 특별한 활동을 하는 분이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최명환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캣데디라는 말을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네. 캣맘은 들어봤는데 그럼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저는 주로 재개발 지역 공사 현장에서 이제 고양이들 구조하거나 이제 밥 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재개발 지역의 고양이들에 집중하게 되셨어요? 여러 장소들이 있잖아요. 일단은 저희 동네가 이제 재개발 직접 거기 살고 계셨군요. 네, 바로 얼마 가까운 거리에서 재개발 현장을 보다 보니까 이제 철거 현장도 보고 이제 공가나 이런 곳을 이제 지나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유리도 많이 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집들이 한 반 정도만 철거되고 그냥 위험한 상태인데, 이제 사람들은 다 떠나고 없는데 그 안에 이제 고양이들은 이제 약간 나름대로 거기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뭐 대안이나 조치가 좀 필요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좀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 영역을 잘 안 벗어나나 봐요, 고양이들이. 네네. 사람 인위적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기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 자기만의 거처,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것 같았어요. 왜냐면 지붕에 살던 고양이가 지붕이 철거되니까 그 철거된 그 자리에 똑같이 가서 있더라고요.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해요. 거기 있는 아이들은 구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거 처음 할 때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례를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이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산에서도 이제 동네 온천장 쪽에 다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제 거기도 이제 캣맘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연락해서 좀 자문도 구하고, 그리고 동물단체 찾아가서 약간 좀 도움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재개발 지역 아니다 보니까 그 출입 자체가 좀 용이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나 봐요. 그게 좀 제한이 있을 경우도 있고, 실제 철거가 되면 제가 출입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구조한 애들은 현장에서 좀 쓰러진 애들, 그리고 이제 임신묘들을 구조를 했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동물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원래 동물을 좋아하셨어요? 원래 동물들을 이제 많이 키우고 좋아는 했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처음에. 동물들을 많이 키우셨었어요, 예전에? 예, 단독주택에 살다 보니까 그래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금 용이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개, 그리고 닭, 새, 물고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마당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가까워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고양이랑 인연을 맺게 되신 거예요? 아까 주택에서 키우던 동물 중에서 이제 개가 저하고 한 20살 가까이 살았고요. 그리고 개를 떠나 보낸 후 이제 동물하고는 이제 거리를 좀 두려고 했었는데, 또 가까운 곳에서 누가 이제 고양이를 구조하셔서 그 얘를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검은 고양이였는데 평소에 좀 검은 고양이를 한번 키워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해서 키우게 됐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연치 않게 키우게 되셨네요. 네, 그때 검은 고양이가 좀 한번 되게 궁금하고 이랬었는데 마침 그걸 누가 구조하셔서 그냥 인연이 닿았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총 몇 마리 고양이를 키우고 계세요? 이후에 계속 구조를 하거나 아니면 또 임신묘를 구조해서 출산한 고양이까지 합쳐서 한 10마리 정도, 와. 10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엄마 고양이랑 아기 고양이는 다 같이 이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네.
방송 나오신 김에 지금 키우고 있는 10마리의 고양이들 자랑 좀 해주세요. 제가 둘째를 장애묘를 구조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장애 가진 이제 동물에 대해서 조금 이제 처음 보기도 했고 얘를 키울 수 있는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걔가 너무 잘 적응을 하다 보니까 세 번째도 결국 장애묘를 구조한 것을 제가 입양을 했는데 약간 동물에 대해서 생각도 바뀌고 약간 또 장애 이런 불편한 것에 대해서도 약간 조금 더 마음이 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동물 같은 경우에 조금 안 이쁘거나 또 장애가 있는 동물을 입양이 제일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열리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까치라는 고양이도 있죠? 제 네 번째 고양이가 티티가 공사장에서 철거가 돼도 철거될 집에서 안 나오는 고양이였거든요. 그 유리 파편이 있으면 파편 위에서 가만히 있는, 그러니까 되게 좀 고집도 세고 그 마지막까지 제 생각으로는 쟤는 구조를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구조를 해가지고 여기 와서도 2년간은 저하고 이제 거리를 계속 두고 밥만 주고 이제 티티는 티티대로 살아가다가 얼마 전에 와서 한번 저한테 발을 부비고 가더라고요. 그때 좀 되게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2년 만에요?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때 되게 감동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와서 좀 그렇게 하는 게 좀 감동도 하고 얘도 조금 바뀌는 건가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모야? 뭐? 지금 이 공간은 고양이들이 좀 지내는 공간인데요. 원래는 학생들 공부하는 곳이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은 학생도 별로 없고 해서 이 공간을 고양이들 공간으로 좀 바꿔놓은 공간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나만 고양이 없어 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고양이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도 요즘 1000만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분위기,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동물을 직접 키워보면은 동물에 대한 생각이 바뀌니까 저는 이제 장점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조금 귀엽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좀 이쁘기 때문에 이런 감정적 측면에서 키우다 보면은 나중에 어려운 점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이 여의치 않으면 이제 유기 문제가 항상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동물을 이걸 사업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그 동물을 이제 사고 파는 영리 추구하시는 분들이 조금 동물을 지금 농장 같은 동물 농장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캣 데디로 활동하시면 고양이도 만나지만 사람들도 계속 만나시는 거잖아요. 네네. 어떤 말들 많이 하세요? 주로 고양이를 챙기시거나 이런 분들은 제가 이제 좀 많이 만나는 경우고요. 그리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나치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도 있는데 나름대로는 저한테는 이제 좀 경험이 돼가지고 그분들 생각도 좀 약간은 들어야 되니까는 듣고 그리고 저희가 하는 활동 같은 것도 그분들께 이제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는 약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그 밥 주시는 분들 중에 그냥 숨어서 주시는 분들도 조금 계셨는데 나중에는 결국엔 그 공개된 장소에서 좀 오픈을 하실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유기동물과 많이 함께 하셨잖아요. 계속 보시기도 하고 구조도 하셨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던 적도 있겠어요? 제일 안 좋았던 거는 이제
좀 장애가 있거나 부상당한 고양이들, 이런 고양이들이 항상 이제 입양을 못 가니까 그런 게 조금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양이들이 결국 센터로 가거나 개인 쉼터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얘를 이제 평생 그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그분들이 되게 힘들게 그걸 유지하는 것들이 좀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네, 활동을 하시면서 조금 위험에 노출될 때도 있고 욕을 먹으실 때도 있고 비용도 시간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계속 이걸 할 수 있는 원동력 그런 게 있어요? 코로나 상황이 겹쳐서 저도 좀 약간 많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동물들을 구조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반대로 이제 동물들 때문에 제가 코로나라는 이 힘든 상황을 좀 견딜 수 있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동물 때문에 제가 좀 생각이 바뀌고 많이 변한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영우라는 고양이입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제가 어떻게 살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되게 조금 생명력 강하게 그래도 계속 버티면서 잘 견뎌준 고양이고요. 길고양이와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고요. 또 구조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걸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가장 심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물과 인간 사이에 좀 관계를 좀 재정립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길고양이를 단순히 이제 귀엽기 때문에 좀 불쌍하기 때문에 밥을 주시면은 마찬가지로 고양이를 감정적으로 싫어하시는 분과 마찰을 피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감정 대 감정의 싸움이니까 약간은 좀 객관적인 그 현장의 상태, 실태 같은 것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동물을 싫어할 권리도 있다라고 네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 개인적 경험을 말씀드리면 어릴 때는 이제 뱀을 무서워하고 싫어했는데 그 싫어하니까는 뱀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좀 바꾸게 됐냐면 제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학생이 애완용으로 뱀을 키우더라고요. 애완뱀을 키워서 그 어떤 개가 돼서 얘가 뱀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예, 뱀을 저한테 보여줬는데 저는 이제 태어나서 그렇게 조금 이쁜 좀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 제가 알고 있던 뱀하고는 너무 틀려가지고 그래서 뭐 약간 계기가 돼서 뱀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많이 완화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싫어한다는 것 자체가 권리가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 인간만 살 수는 없는 거고 가까운데 부산도 이제 수용천이라는 이런 공간이 있는데 제가 수용천에서 뱀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동물 저희가 이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생태가 있는데 여기서 단순히 싫어한다는 논리로 뭐 어떻게 그거를 절대로 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약간 개선하거나 뭐 다른 문제가 객관적으로 있으면은 그것을 지적해 주시는 건 좋은데 뭐 싫어할 권리라는 말은 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정당한 것인지 처음 듣는 많이 듣긴 했지만 이게 올바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방송 나오셨으니까 지금 키우고 있는 고양이들에게 영상 편지 한번 하실래요? 집고양이는 제가 항상 좀 케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고, 제가 밥 주는 고양이들 중에 몇 명이 이제 안 보는 고양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걔들이 저기 사진에 있는 이제 라몬이라는 고양이, 그리고 여기 판초라는 고양이, 아, 제가 처음 공사할 때부터 챙겨줬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아마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기도 하나요? 네, 아마 거처를 옮기기도 한 것 같은데, 둘이 친구예요? 네, 항상 붙어 다니고 있었는데 같이 지금은 안 보여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앞으로의 계획 궁금합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이제 부산에 재개발 지역이 많기 때문에 당연하게 공사하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이제 동물들을 누구보다 현장 관계자분이 잘 아실 거니까 그걸 돌보는 캣맘 분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조례가 돼서 그쪽의 동물의 안전을 좀 책임지게 이렇게 규정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규정을 한번 살피셔가지고 공사도 하시고, 그리고 동물의 안전도 한번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참 고양이, 강아지 예뻐하시는 분들은 많잖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공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